실전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3포인트 알아볼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다들 예상하셨죠?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 화려한 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무더기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재료가 나오진 않았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시세의 클라이막스일지 아니면 이제 꼽히기 시작한 것인지 오늘 원전주도 급등의 배경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다들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이고요.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하고 경쟁 구도인데 가격하고 기술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좀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수주 시에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총 공사비가 지금 약 30조 원 규모인데 순 공사비가 약 19조 5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지금 총 4기가 이제 체코가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따는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총 약 8조 5천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기술, 개통기술 쪽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5천억 원 정도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인데 약 1조 8천억 원 정도 공사비를 따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물론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영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그런데 실제로 수주가 있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으면은 기대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런 숫자 실적에 얼마만큼 잡힐 수 있는지 공사비를 얼마만큼 따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따낸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오면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을 하면은 수출 이력이 이제 추가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 내 몇몇 국가들이 있어요. 슬로바키아, 스웨덴, 튀르키예, 그다음에 폴란드 이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좀 확보하게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원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심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특징주 관심주로는 또 원전 관련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보시면은 위에 오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박스였는데 박스 상단을 이제 뚫어냈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윗꼬리는 좀 길게 달렸지만 장중에 좀 한 7% 넘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역시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요망되고요. 오늘 특히 또 좀 한전산업 끼가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는 모습.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은 다른 원전 관련주들보다 좀 베타가 좀 커가지고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만약에 17일 지나서 이제 수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되면. 땄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공사비가 두산에너빌리티 약 8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 원 정도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된다고 봐야죠.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이제 반영된다고 본다면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체코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 내에서 또 신규 원전 건설하려는 국가들이 한 3-4개 국가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 시에는 계속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서보자. 지금 그리고 AI 때문에 원전 관련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AI 관련주로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 시즌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맞아. 실적 시즌 되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서 한 번 더 검증하려고 할 텐데 이 구간을 잘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원전 지금은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되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올랐으면은 뭐 실적 발표 전에는 뭐 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안 좋은 실적 나오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결국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지 뭐 실적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실적 호전주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네. 역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치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전주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기준으로 보면서 갖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수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일정을 앞두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음 주 뭐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세가 나오면은 좀 한 50% 정도는 좀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뭐 수주가 반영되고 뭐 그런 기대감 반영되고 또 실적으로 잡힌다는 또 긍정적인 소식 나온다면 뭐 다시 한번 좀 빠지면 재매수 관점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네. 그냥 한번 믿고 가볼란다 그러면은 지금 박스 상단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도 강한 섹터, 바로 IT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니고 오늘 유리기판 유난히 좀 돋보이는 움직임 가운데서 HP 테크놀로지 26%, 필옵틱스도 10%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좀 몇몇 잘 가는 종목군 있고요. 유리기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리기판 오늘의 강세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뭐 지금 아직 상용화 전이잖아요. 상용화 전이지만은 기존 이제 플라스틱 기판보다 성능이 우수해야다. 그러면은 일단은 언제든지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유리기판의 강점은 기존 이제 플라스틱 기판 대비 속도가 약 40% 정도 지금 빠르고 전력 소비량하고 패키지 두께 그다음에 생산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효율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막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제 AI 시대에 맞고 그다음에 이런 AI 기기에 탑재가 되면 제품 성능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미국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뭐 유리기판 관련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힘을 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주는 결국에는 뭐 꿈의 기판주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HP 테크놀로지 뭐 한 26% 이상 강세 나타나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역시 아까 이제 원전 관련주처럼 박스 상단을 또 어떻게 본다면 또 뚫어내는 모습. 그러면 새로운 시사가 한번 또 열릴 수 있다. 물론 내일 바로 또 가지는 못할 거예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또 조정 나오고 며칠 또 조정 나오고 다시 가고 뭐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여태 오늘 아침에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다. 어차피 실적에 관해서는 실적 관련주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역시 뭐 체코 원전처럼 기대감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지금 필옵틱스도 강세,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캠트로닉스, SKC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한번 눈여겨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필옵틱스는 상당히 실적 안 좋았어요. 실적 뭐 실적 안 좋은 실적 나올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은 캠트로닉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감 가져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잠재력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사실 유리기판 테마주들도 거의 한 10개 가깝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 기업들이 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실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한 8개, 10개 정도 지금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말고도 뭐 지금 뭐 JNTC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같이 보자. YC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역시 테마는 같이 한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의 뭐 옥석 가리기보다는 그냥 당분간은 좀 같이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선별 작업보다는 유리기판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유리기판 오늘의 또 활발한 움직임 계속해서 유리기판도 기억해놔야 될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부터 약간 좀 쉬어가다가 오늘 장도 숨죽이고 있죠. 일단은 연고점 부근에서 눈치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동안에는 세 번째 바닥마저 깨나 이런 우려들 많았는데 확실히 좀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다시금 박스권 상단까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860선에서 다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 이때마침 또 실적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선물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에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 지금 매수 우위, 그다음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 8천 계약 이상 매수 우위,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5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전부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실적이 좀 괜찮아질 종목, 수혜가 예상될 종목들 위주로 그냥 집중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 같이 가지는 못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한 8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한 10개, 15개, 뭐 한 20개 정도 좀 더 많아요. 근데 어제는 지수가 코스피 좀 한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제는 뭐 삼성전자가 뭐 강한 시세가 안 나오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쉬니까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좀 돌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5주 연속 양봉 나오고 지금 6주째 들어가는데 일단은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역시 뭐 체감 지수는 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목별 차별화, 선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한된 유동성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 뭐 국내 기관들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게 아닌 만큼 어느 정도는 뭐 예상하고 한 거고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호전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 화장품, 뭐 최근에 음식료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뭐 역시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매수가 유리하고요. 뭐 중소형주라도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호가가 두텁고 거래량 활발한 종목들은 괜찮고, 호가 얇고 거래량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미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면은 연일 강세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했지만은 연일 강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일 강세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소폭 조정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3% 이상, 뭐 하루에 3% 이상, 뭐 2.5% 이상 그렇게 급락 나올 가능성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뭐 한 1% 중후반 정도 미국 시장에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차라리 저가 매수 하는 게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섣불리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매수해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그냥 어떻게 본다면 쉽게는 안 물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파생 상품하고 연관돼서 이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9시 반 정도에 지금 발표가 되는데 CPI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헤드라인 CPI하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0.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입장을 좀 더 확고히 해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CPI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CPI에 대한 우려로 내일하고 모레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또 매수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역시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 예상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투자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미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낸다 이 얘기도 해주셨고 일본이 조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 다시 또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닷새 만에 다시 또 최고치 기록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 그렇고 또 독일도 그렇고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요즘에 반등이 나왔다 한들 많이 좀 다른 이런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처지는 거 네.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나라가 대만도 있고 독일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 증시는 예전서부터 신고가 랠리 계속 나왔고 뭐 경제가 독일 경제 안 좋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증권 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후발주자인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중간재 산업이 조금 많아가지고 좀 여태까지 조금 뒤처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서부터는 뭐 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더라도 다른 나라 대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밑에서 지수 하단서부터 매집이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매수를 안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만 뭐 어느 정도 지지만 해준다면 그냥 또 지수는 또 가볍게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2,900 가고 3,000 가고 뭐 3,1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제한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더 이상 보강될 수는 없어요. 보강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네. 역시 차별화 장세, 실적 관련 종목, 실적 호전주들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체감 지수가 낮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중소형주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요. 중소형주가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결국에는 실적이 먼저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수출이 잘 돼야 되는 구조인데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은 실적이 더 좋아지고 네. 뭐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수출에 어떤 잘 되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나.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M7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크게 많이 못 오르고 결국엔 똑같이 가는 게 아닌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쪽을 보자. 실적 좋은 쪽, 뭐 섹터라든지 이렇게 좀 보시는 종목이라든지 좀 있으세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수출 잘 되는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도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 말고는 소부장 주식들은 많이 빠진 주식들은 고점 대비 한 50%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어떤 반도체 관련주 그런 쪽이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 그 다음에 화장품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역시 뭐 실리콘트를 비롯해서 VT 이런 중소형 관련주들, 뭐 전력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슈퍼사이클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수준은 다 끝난 상태로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반기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뭐 나머지 수주로 잡힌 거는 결국에는 좀 보너스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방산도 이제는 실적이 뭐 계속 서프라이즈로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꾸준히 실적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입니다. 수출이 잘 되는 쪽,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조선, 전력설비, 방산 이 정도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현수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